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특전사가 전군 최초로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병영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탈북 청소년들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을 확립해가고 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위장 크림을 얼굴에 꼼꼼하게 바르고 낙하 훈련을 위한 산악복을 착용합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11.5m 높이의 모형탑에서 망설임 없이 뛰어내립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100kg이 넘는 보트를 들고 힘차게 전진합니다. 낙하산을 메고 바람을 이겨내며 질주하는 송풍 훈련도 힘을 합쳐 해냅니다. 특전사 비오 부대가 전군 최초로 운영한 탈북 청소년 대상 병영 체험 현장입니다. 탈북 청소년 학교인 여명학교 학생 36명이 자원해서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군대 생활에 와서 한번 체험해 보니까 많이 성숙해진 것 같고요. 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좀 쉬워진 것 같아요. 하루 정도 해보니까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체험을 해보고 군대 생활을 해서 자기가 한 걸음 더 발전된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병영 체험은 인성 형성 과정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안보관과 호국 의식을 갖게 하고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될 탈북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형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병영 체험에서 청소년들은 탈북 선배와의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등 최전방 안보 현장도 돌아보게 됩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북한이 당 설립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의 증축 공사도 10월 전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당 설립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치적을 과시하면서 유일체제를 공고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당 설립 70주년 계기, 전략적 도발 가능성 등을 감안시 현 상황은 북한이 체제 결속과 국면 전환 목적으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시설의 경우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증축 공사를 10월 전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17일 열린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북한 화생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구체화하고 있는 창조국방의 추진을 통해 스텔스 무인기를 활용한 전술 타격 체계를 연구하는 등 적보다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증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전의 개념도 수세적인 대응에서 탈피해 적의 전쟁 수행 의지를 박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념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70여 명과 정책실과 기획조정실, 인사복지실 등 각 실별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국방정책의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9월 9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2015 서울 안보대화에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급을 초청하는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국방부는 16일 오전 국방부 차관 명의의 통신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 앞으로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해 종전 70년, 분단 70년 도전과 희망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평화와 안보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여서 북한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한이 서울 안보 대화에 참석해 아태 지역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서울 안보대화는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다자 안보 대화로 지난해부터는 30여 개국과 4개의 국제기구가 동참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16일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정신전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정신전력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국방정신전력원 창설 1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는 정신전력원 교육체계 분석과 개선 방안, 조직 운영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경기대 이광호 교수는 정신전력원이 장병 정신교육 강화의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공유 가치를 창출하고 보완해 나가는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진욱 국방정신전력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국방정신전력원의 비전과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며 군사전력의 핵심인 무형전력 향상을 위해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12일 동안 펼쳐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경계 임무를 이상 없이 수행한 경비작전 사령부가 16일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26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육군 31사단장을 사령관으로 경비작전 사령부를 출정시킨 군은 대회가 종료되면서 16일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경비작전 사령부는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유형의 테러와 도발에 대비해 육해공군에서 입체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작전을 선보였습니다. 경비작전 사령관이신 사단장님의 명확한 작전 지침과 우리 전투참모단 그리고 애화 부대 장병들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참여로 경비작전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자부를 하면서 남은 저희들의 정렬을 해양경계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모두 바치겠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합참과 제2작전 사령부 그리고 육군 31사단에서는 1일 단위 80여 명 규모의 전투참모단이 조직돼 24시간 경비작전을 유지하며 각종 안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투입된 군 인력은 누적 2만여 명이고 장비는 헬기 200여 대와 경비정과 함정은 95척에 달했습니다. 대회 기간 중 초경량 비행체를 20여 차례 저지하는 등 모두 50여 차례 상황을 조치한 경비작전 사령부는 해단식 이후 각급 부대로 돌아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이 16일 방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우수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창조국방을 견인하게 될 국방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우수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방산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방산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우수 기술을 확보한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공동 지원하게 되며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협력과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 진단 활동도 병행하게 됩니다. 한편 양 기관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위한 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마련해 방산 중소기업 지원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10월 개최되는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선수촌 급식 부문의 공식 후원사로 주식회사 아모제푸드가 선정됐습니다.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와 주식회사 아모제푸드는 16일 국군체육부대 회의실에서 선수촌 급식 부문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모제푸드는 대회 기간 동안 문경, 괴산, 영천에 위치한 선수촌 식당의 급식과 도시락, 케이터링 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약 25만씩의 식사가 제공되며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종교, 문화, 지역을 고려한 메뉴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고 이승만 대통령의 50주기 추모식이 17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사단법인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추모식은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며 해방 후에는 재헌 국회의장과 대통령을 거치면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국가 발전에 기틀을 다졌습니다. 고인은 1965년 7월 19일 하와이에서 향년 91세를 일기로 서거했으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같은 해 7월 27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얼마 전 6.25 전쟁에 참전한 최고령 조종사가 국산 전투기에 올라타 다시 조종관을 잡았는데요. 직접 비행을 하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눈에 담았습니다. 최고령 조종사는 백전노장이라는 말에 걸맞게 1952년 1월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올해 88인 김두만 공군 예비역대장을 이혁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백전노장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김두만 장군. 아직도 그의 머릿속엔 6.25 전쟁 초기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당시 우리 공군은 연락기에 폭탄을 싣고 적에게 손으로 폭탄을 던지며 싸웠습니다. 연락기들은 그 조종사들이 후방석에 있는 조종사가 양쪽에 한 발씩 가지고서 올라가서 고도 한 500에서 탱크도 오고 추력도 오고 또 보병도 오고 하니까 그 위에서 이제 한 폭탄을 양쪽에서 한 발 손으로 던졌죠. 1950년 3월 캐나다에서 사온 T6 10대는 건국기라 불리며 조국의 하늘을 지켰습니다. 당시 노장이 직접 탔던 기종이기도 합니다. T6는 이 배기가 좀 크고 후방 세계에서 그렇게 던질 수가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정비사들이 그 날개 밑에다가 2대를 건국호 2대에다가 그 폭탄을 달 수 있는 장치를 10개를 달았어요. 노장이 두 번째 출격했을 때 북한군은 의정부에 있었습니다. 노장은 개조된 건국기를 타고 적진에 폭탄을 쏟아붓습니다. 12시가 되니까 적이 의정부에 왔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T6 또 10발 달고 이제 그땐 2대가 동시에 갔죠. 가서 이제 의정부에서 보니까 추록, 뭐 포병, 뭐 막 그냥 인명군 포병들이 막 내려와요. 보병들이. 목표물이 많으니까 그냥 그 강화 폭격을 했죠.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얼마나 뭐 적이 살상돼 있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적진에 이제 폭탄이 다 떨어졌죠.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의 대기록을 달성한 노장. 달성한 시기는 우리 공군이 자랑하는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 하루 전이었습니다. 내가 52년 1월 11일에 100회 출격을 했다. 그거 이제 밑에서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냈는데 그 이튿날 작전 명령이 뭐냐면 송오리 철교를 폭격하라. 내가 이제 2개 편대를 끌고 이제 갔죠. 근데 폭탄이 전부 그 교량에 들어갔는데도 밑에서 터졌는데도 교량이 안 부서져. 이상하다. 공간이 많으니까 폭탄이 전부 교각을 때리지 못하고 그냥 밑에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뚫으니까 모래가 이제 이게 터져야 그 이력이 없잖아요. 철교 폭파에 실패하자 공군은 3일 뒤 다시 공격을 시도합니다. 낮은 높이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그 이게 편대가 이제 가서 15일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저각도 폭격을 해가지고 교각을 때렸죠. 고도 한 1,500m에서 이제 때려가지고 이제 그 폭격을 성공시켰다. 근데 그게 이제 왜 승오리 작전이 이제 그 유명해졌냐면은 미 5공군에서 그걸 때리려고 몇 번 가서 아마 우리하고 같은 폭격을 한 모양이야. 고각도로. 예. 그러니까 이제 폭탄이 자꾸 새니까 이게 안 부서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역시 이제 우리 전술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저각도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부셔졌다. 노장은 오늘날 젊은 세대의 애국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미디어 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요즘 그 영편회전 그 영화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된 바가 많습니다. 공부됐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많이 본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
지난 6월 25일 65년 만에 다시 조종간을 잡은 노장. 국산 전투기에 올라타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영공을 눈에 담았습니다. 최고령 조종사는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힙니다. 6.25 전쟁으로 개혁가 된 조국 천하를 65년 만에 다시 조종간을 잡고 비행해보니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 모습에 감개에 무량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화이팅! 전쟁 중 100회 출격을 달성한 진정한 백전 노장. 아흔을 앞둔 노장의 눈에는 아직도 창공의 별이 가득합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우리 군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그려낸 초단편 영화제, 국군 29초 영화제에 출품된 우수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인 부문 입상작 1편과 일반 부문 입상작 2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 허수아비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이지만 나는 당신의 소중한 아이와 당신의 소중한 하루 그리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폭풍이 몰아치고 한파가 몰려와도 이 자리에서 당신을 위해 꿋꿋이 자리를 지킵니다. 나는 허수아비입니다. 충성! 병장 이동원은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너 아직도 나보다 작구나. 대한민국 군인은 남자다. 입소 2년간의 군생활 그리고 저녁 추억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군인입니다.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이 제헌절은 과거 법정 공휴일이었다가 2008년 제외되면서 무심코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헌헌법 총강의 일부분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1948년 공포된 헌법이라는 큰 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건국 67주년을 맞은 올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